개성, 통신. 지금 북한의 가장 깊은 곳, 남포 비밀 조선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체제의 최대 도발 무기인 신형 핵잠수함의 핵심 설계자가 가족과 함께 증발했습니다. 사라진 인물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소속 잠수함 설계 총책 리강철 중좌였습니다. 그는 잠수함 함정의 음향 시그니처와 무기 발사 통제 시스템을 개발한 북한 해군력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25년 충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항일 빨치산 출신의 원로가 군부의 부패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려 숙청당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상징이었던 아버지를 배신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라는 명령. 리 중좌는 거부했습니다. 당과 수령의 명예보다 혁명 1세대의 명예가 먼저다. 김정은의 진노가 평양 앞바다를 뒤흔들었을 때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심해 속의 비밀을 머릿속에 담고 탈출한 이 기술자는 어떻게 미 해군의 추적망을 따돌릴 수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리강철입니다. 제 머릿속엔 북한 신형 잠수함 15척의 소음 분석 데이터와 은밀 기동 경로가 완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잠수함 설계는 저의 삶이자 제가 이 체제에 바친 유일한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저의 아버지를 숙청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리강철 동무는 즉시 아비를 반역자로 규탄하고 새로운 잠수함의 1차 시험 항해를 준비하라.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항해는 저의 마지막 항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잠수함 총책의 차가운 결단을 담은 기록을 더 생생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신형 잠수함의 진수 준비를 점검하는 최고의 기술자, 밤에는 탈출 루트와 브로커 접촉을 시뮬레이션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기 위해 저는 제가 만든 최고의 무기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설계된 고장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고장은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잠수함의 심장을 멈추는 행위였습니다. 신형 잠수함의 최대 기밀은 바로 함정의 음향 시그니처입니다. 이 시그니처가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잠수함은 미 해군의 추적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등록됩니다. 저의 계획은 이 시그니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는 동시에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347. 잠수함의 비선형 복합 흡음재 패널에 접근하여 제가 몰래 심어둔 극소형 자기장 교란 장치를 활성화합니다. 이 장치는 잠수함이 수심 150m에 도달하는 순간 시그니처 파일을 암호화된 주파수로 3초간 송출하고 동시에 잠수함의 핵심 추진 장치를 오작동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 고장은 외부의 개입 없이는 48시간 동안 해결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48시간이 바로 저와 제 가족의 생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보위부가 아버지에게 접근하기 전 이미 브로커를 통해 저의 탈북 계획과 잠수함 정보를 남조선 정부에 알릴 것이라는 역정보를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인질이 되는 대신 정권에 버려진 충신으로 남는 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단 2명만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브로커는 제가 지정한 동해상의 좌표에서 고장 신호를 감지하고 접근할 제3국 어선과의 접선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시험 항해 당일 새벽,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남포 조선소 해군기지. 잠수함의 함교로 오르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잠수함은 이제 저의 감옥이자 저의 탈출구였습니다. 잠수함 불폐호의 내부는 춥고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밸브와 케이블, 그리고 압력을 알리는 경고등만이 섬광처럼 깜빡였습니다. 저는 통제실, 제자리인 음향 분석 패널 앞에 앉았습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내부 통신망을 울렸습니다. 수심 150m 도달.
엔진 출력 40%. 시험 가동 시작. 저의 계획이 발동되는 정확한 수심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은 전방 패널에 고정한 채 오직 오른손만 움직여서 비상통신 장치 아래 숨겨둔 극소형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통신 케이블 점검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블을 통해 프로젝트 347의 최종 코드가 잠수함의 음향 분석 메인 컴퓨터에 삽입되었습니다. 코드는 오직 3초 동안만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1초. 잠수함의 모든 저장 공간에 봉인되어 있던 음향 시그니처 파일이 암호화된 주파수로 외부의 브로커에게 송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기밀의 유출. 2초. 동시에 자기장 교란 장치가 활성화되며 핵심 추진 장치의 동력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3초. 파일 송신 완료. 잠수함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비상 경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엔진 이상, 동력 상실, 함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진 함장과 선원들 사이에서 오직 제 임무만을 생각했습니다. 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중좌, 무슨 일인가? 기술 총책인 자네가 말해보게. 저는 경고음이 울리는 패널을 보며 지극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함장 동무. 함정의 동력 코어에 치명적인 개통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의 비상보호 모드가 가동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 개입 없이는 최소 48시간 동안 부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고장. 제가 만든 최고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통제실의 혼란을 통제했습니다. 함장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설계 총책의 권위로 상황을 인수했습니다. 모두 본인의 위치를 사수한다. 동력 코어 주변 인력은 즉시 격리. 시스템 보안 규정 1A에 따라 추가적인 데이터 손실을 막아야 한다. 저는 가장 기술적인 부분들을 짚어내며 모든 의심이 외부 공격에 의한 기술 유출 쪽으로 쏠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제가 만든 고장은 너무나 복잡했기에 아무도 내부자 소행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4시간 후, 함장은 결국 북한 해군 사령부에 비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 내용은 제가 진술한 그대로였습니다. 신형 잠수함 불폐호, 원인 불명의 치명적 개통 오류로 48시간 내 부상 불가능. 핵 관련 시설은 안전하나 잠수함의 음향 시그니처가 유출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 그리고 그 순간 저의 개인 통신 포트에 짧고 암호화된 신호가 잡혔습니다. 단 3번의 짧은 펄스. 브로커와의 접선 성공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음향 시그니처를 성공적으로 수신했고 구조 거점으로 이동 중이라는 무언의 보고였습니다. 밤 11시. 작전 실행 1단계. 저는 아내와 아들이 대기하고 있는 긴급 탈출용 보조 격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함장에게 기술 총책으로서 마지막 원격 진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격실 안에서 아내가 저를 맞았습니다. 공포가 아닌 결의가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아들에게 이미 수면 유도 약물을 투여했어요. 우린 준비됐어요. 저는 잠수함의 극비 기술인 소형 인명 구조 캡슐 SLRC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캡슐은 수심 200m에서도 안전하게 수면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직 잠수함 설계자만이 알 수 있는 비상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캡슐의 제어판에 마지막 5자리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이 코드는 북한의 보안 코드가 아닌 남한 브로커에게서 받은 좌표였습니다. 캡슐이 잠수함의 본체에서 분리되기 직전, 저는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여 잠수함 전체에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장 및 기술 인원은 48시간 동안 현 위치를 사수한다. 잠수함을 포기하고 부상하는 것은 곧 반역이다. 나는 상부 보고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먼저 이탈한다. 이것은 혁명의 이름으로 내리는 최종 명령이다. 캡슐 해치 밖으로 동해의 차가운 수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제가 설계한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
조국을 배신하는 최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SLRC 캡슐 내부 조명은 최소한의 붉은 불빛만 유지되었습니다. 캡슐이 수면으로 상승하는 동안 아내의 손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캡슐의 압력 게이지와 부상 속도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심 50m, 상승 속도 초당 0.5m. 이 속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내부 압력은 정상.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귀에는 수많은 물고기 떼의 소음과 파도의 마찰음만이 증폭되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서 북한 해군 순찰정의 엔진 소리가 섞여 있는지 이성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면 도착. 캡슐이 거친 파도에 부딪히며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외부 통신 포트를 열고 휴대용 GPS 유도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파수 대역에 짧고 반복적인 전자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5분 후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수평선 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급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어선이었습니다. 저는 캡슐의 해치를 수동으로 개방했습니다. 동해의 차가운 바닷바람과 짠 냄새가 격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아들을 안고 아내와 함께 어선 갑판 위로 힘겹게 몸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를 구조한 브로커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리중좌. 당신들의 신호가 잡히기 직전 북한의 잠수함 군하남이 이 해역을 향해 최고 속도로 기동 중이라는 통신이 잡혔습니다. 당신들이 고장을 일으킨 불폐호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선은 즉시 전속력으로 공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제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잠수함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국경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6시간 후 우리는 공해상의 미국 해군 소속 고속정과 접선했습니다. 고속정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표정 없는 얼굴의 미국과 한국 정보 요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먼저 고속정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요원들을 바라보며 제가 만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기밀이 담긴 극소형 저장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북한 잠수함 불폐호의 음향 시그니처와 발사 통제 시스템 프로토콜입니다. 협상 조건은 단 하나.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반역자가 아닌 진짜 혁명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말을 들은 요원들은 눈을 마주쳤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건넨 정보의 무게가 그 어떤 핵무기보다 무겁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속정에서의 항해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바로 국정원 서울 청사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안전하게 분리되어 제3의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조사실은 어떠한 감시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저는 3일 밤낮 동안 한국과 미국 정보 요원들의 질문에 응했습니다. 질문은 잠수함의 음향 시그니처 데이터의 진위 여부와 발사 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제가 직접 설계했으니까요. 저의 답변은 항상 기술적인 사실에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저의 전문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지식이 잠수함 한 척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문 마지막 날, 한국 측 책임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수함 설계가 아닌 평화적인 음향 분석 기술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바다의 소음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지식은 이제 파괴가 아닌 구원에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고장은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수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저의 이름은 이강우로 바뀌었고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의 해양공학연구소의 특임 연구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저의 지식은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대신
고래나 멸종 위기종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죽이는 기술이 살리는 기술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강 둔치.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설계 총책에서 평범한 한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바닷속 잠수함이 만드는 소리 말고 가장 자유로운 소리는 무엇이에요? 저는 강물에 비친 서울의 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웃는 소리, 그리고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목소리. 아들아, 그것이 우리가 들고 온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자유의 음향 시그니처다. 북한 잠수함 총책이었던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잠수함의 침묵 속에서 시작된 저의 작은 반역이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커다란 바다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자유를 향한 이 항해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